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 뭐 이렇게 법령이 있으면 명의일담에 그런 이야기 하죠. 네. 법령은 명이 길다. 이게 명이신가? 그런 것 같진 않던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 많던데. 법령은 생활력입니다. 법령은 생활력입니다. 생활력.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가 법령입니다. 법령. 그러면은 법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법령이 약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말이 좀 이상하죠. 법령이 약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답니다. 약하면요? 약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가 법령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게끔 되더라. 여러분 앞에 지금 당당히 서 계신 분이 이제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서나 책임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을 이룬 가장의 책무입니다. 마치 사주로 치면은 정제입니다. 정제. 편제 아니에요? 네. 편제는 채무중이라고 했습니다. 편제는 채무중. 정제는 채무중이 아니라 열심히 벌고 있는 중. 그래서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인데 책임감과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쎄빠지게 일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15살밖에 안 됐는데 법령이 뚜렷하면은 소년 가장입니다. 소년 가장들 얼굴 좀 봐봐. 걔들 어떻게 생겼어? 법령들이 뚜렷해. 팔자 조졌어. 젊은 애들 법령 뚜렷해봐. 이거 쓸데가 없어. 쓸데 있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깨는 나이인데 법령이 이렇게 있다. 우리 집안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면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이제 멸문지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가 소년 가장 듣고 있고. 낸지 저 양반인지 모르지만 한 명은 명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소년 가정이 될 거 아니야. 둘 다 한꺼번에 무슨 차 사고나 뒤지든지. 참 이렇게 법령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은 법령이 뚜렷하잖아. 어렸을 때도 뚜렷했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눈 좀 깜빡일 줄 알고, 그럴 때쯤 이제 용돈벌이 했다라는 이야기야. 중학교 때 좀 벌고 다녔어. 오. 그게 이제 법령이 뚜렷한 사람. 집안의 대소사를 내가 다 같이 책임지부터 그게 법령이 뚜렷한 사람. 엄마가 뭐 쓰지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같이 고생은 바가지 한 걸 이야기하는
어떻게 해. 할 사람이 내밖에 없는데. 응. 물론 본인이 아니다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본인이 한 것 뿐이야. 그래서 일단은 남자를 얻고 싶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가장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법령이 뚜렷한 사람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안 뚜렷한 사람들은 걔들은 편제겠지. 일확천금을 노리잖아, 걔들은. 슈퍼보다 로또방을 더 자주 가고, 물론 난 로또 같은 건 안 하지만, 현재가 쟁제되고, 관살이 약하면 얘들은 맨날 로또하러 갑니다. 나는 이렇게 가장으로서 의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법령이. 이게 많이 생긴 거, 이게 그래도 이게 꿀에. 그래서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시집장가도 빨리 갑니다. 저 사람도 법령이 뚜렷하네, 보니까. 시집장가 빨리 간 사람은 다 법령이 뚜렷합니다. 진짜 오늘 빨리 갔네. 빨리 가요. 근데 법령이 뚜렷한데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그냥 대책 안 서랍니다. 그 사람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자가 많은. 근데 이제 법령이 뚜렷하지 않은데 시집장가 못 갔으면은 걔는 능력이 없어 못 간 겁니다. 물론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래서 법령이 뚜렷하면은 이제 시집장가 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 그리고 법령이 뚜렷한 사람들은 빨리 시집장가를 가고 싶어 해, 걔들은 또. 왜 그러냐면은, 걔들은 가정을 가지는 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으로서 완전한 것을 그들은 추구를 하니까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가정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물론 남편은 어차피 한 10년 지나면 다 개새끼 되니까 응? 개새끼 소새끼 아니면은 이제 남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법령이라는 거는 애 새끼 쟁탈전하는 겁니다. 애들 쟁탈전하는 거. 그래서 그 법령이 뚜렷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법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무슨 이혼 같은 걸 했다. 애들 나한테 안 찾아와. 안 찾아와. 왜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근데 법령이 뚜렷하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서 애들도 이제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 양육권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법령을 보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여기 이 두 사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애를 내가 데리고 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부양하겠다는 이런 생활력과 가장의 책임감이지. 가장의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는 단순하게 생활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 생기는 책임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법령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 없으면은 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없으면은. 그래서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항상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항상 외로움을 탑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어디든지 자꾸 끼려고 그러고 단체에 소속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왠지 하늘 보면서 울고 싶고 설마 그렇진 않으시죠? 네? 그렇진 않으시죠? 그런 거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법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령이 제 정도 같으면 그래도 꽤 뚜렷한 편입니다.
이제 뭔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식도 낳아서 대를 잇고 싶고 법령이라는 건 대를 잇는 것도 됩니다. 대를 이어서 내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 법령은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의 책임감과 동시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법령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법령이 무슨 수명이 길다든 뭐 직업이 안정됐다는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는 그냥 표면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면 속에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법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20개도 그렇고 뜨겁던 편이었거든요. 예. 뜨겁던 편인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해가 있고 뭐 가정을 이루겠다 뭐 그런 생각은 크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서 모르겠지만 그게 요즘은 좀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법령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을 일단 이루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책임을 다하는데 저분께서는 이제 코가 유난히 크고 우뚝 서신 관계로 일단은 가정보다는 내가 먼저 중심이 되는 분이세요. 일단은 이제 법령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법령인 기준으로 간 거고 관상 이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야지. 남자라는 것은 코나 이마가 이렇게 잘 생기면은 일단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덜덜이에 불과합니다. 남자는 코나 이마. 만약에 이마가 좁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가정에서 살살거릴 수 있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마가 좁으니까. 남자에게서 이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이마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넓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가정 속에서 자기 역할은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죠. 만약 법령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회 속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법령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실한 가장입니다. 충실한 가장. 최소한 집에 있는 애들 학비나 생활비 정도는 안 떨어뜨리고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산으로 들러 애새끼들이 꿈던 말든 산으로 들러 내 하고 싶은 거 돌아다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요. 법령이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자기 형제들 귀한 줄도 알고 법령이 있어야 형제지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법령이 있어야. 법령이 없으면은 형제지간 쓸모 없습니다. 뭐 눈썹이 형제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형제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그게도 다툼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 눈썹이 너무 짧거나 가리지 못하고 쪼끔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만 나는 그래서 법령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그 포용력이 다 모든 게 하나의 책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책임. 그래서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은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법령이 뚜렷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제 자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이제 자립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사람이 턱이 좋아야지. 이거는 이제 법령도 뚜렷하고 턱도 이렇게 살점 있고 이러면은, 법령이 뚜렷하고 살점 있고 이러면은 언제 죽느냐 하면 자식이 자리 잡으면 죽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거든. 내가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되거든. 근데 법령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를 아주 잘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압구정 형님이 되겠죠. 일명 압구정. 귀부인은 귀부인. 이거는 책임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권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모든 것 다 아우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법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긴 것보다는 진짜 법코가 이렇게 그리고 법령이 이렇게 아주 잘 생겨야 일명 압구정형이 되는 겁니다. 압구정. 저 사람 조금만 더 갔으면 압구정형이 될 건데. 저 압구정이 아니라는 압구정형입니다. 압구정형. 네. 저는 여기 이렇게 줄이 있지 않고 이렇게 윤곽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윤곽이 둘이지 뭘. 근데 대부분 윤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줄처럼 생겼습니다. 줄 작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봐봐. 그거 하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게 두 마리 있는데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래도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봐봐. 법령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요즘 제도 아주 징그러운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리 잡고 젊은 있다. 제도. 이미 또 완성된 겁니다. 그건 완성된 거. 나처럼 희귀무례하면 애 새끼 나는 바꾼기기 딱이겠죠. 그 애들이 법령이 좀 살렸죠. 그렇지. 오, 맞네. 야, 하나를 잘해주면 둘을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은 왜 나쁠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교육의 성과 보람은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은 상당히 나쁘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수업을 때려칠 수도 없고.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대충으로 맞는 얘기한 소리야. 거예요. 그게 네.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애를 놓으면은 애들이 나올 때부터 범령이 이래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나올 거라고. 법령 셉치라고 이마한테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 중학교쯤 되면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얘들아 나 배고프다 이러겠지 이제. 그뿐하게 못 보겠지. 그렇네 진짜. 근데 이제 법령이 또 너무 이렇게 적당히 뚜렷하면 또 애들이 법령이 없어. 반대로. 맞아, 우리 애들 법령 없어, 정말. 법령이 없어. 왜냐면은 내가 뚜렷하니까 내가 애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립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당신도 반성 많이 해야 돼, 애들한테.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막 놀랬다고? 응? 알겠어. 애들 법령이 있나 없나? 우리 애들 법령 없어요. 응? 그러면 걔들은 이제 엄마 없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한테 법령 있는데 그러면 걔는 엄마 없어도 아무거나 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우지. 어쨌든 애들은 법령이 있어야 키우기 쉬워. 법령이 있어야 애가 어릴 때부터 알아서 똥오줌을 가리는 거야. 법령이 있어 애 싸면 제때 울어가지고 집 물지가 않지. 집에 아들 와서 엄마랑 같이 살래 때.
등기를 하는구나. 우리 큰아들은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 집도 사주고 모심 산다고. 아니 그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엄마랑 안 살겠다 이거지. 집에 괴로우니까 가해주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랑 지가 가야 되잖아. 어쨌든 이제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고 재산 안 모입니다. 법령이 뚜렷하면 혼자 살아가지고 재산 안 모입니다. 꼭 가정을 이루어야 그래서야 재산이 불게 돼 있습니다. 불게 돼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 선생님 빨리 결혼해야겠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짝이 맞아야 되겠죠. 법령이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법령 별 볼 일 있는 인간하고 만나든지 둘 다 법령이 별 볼 일 있으면은 그 이제 맞벌이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나가서 일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 같으면 이제 나는 집에서 살림하고 법령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나가서 일 보내겠지 나는. 왜 요리 잘하시겠네. 그렇지. 나 요리 잘하거든. 나 카레 이걸로 장사하면 돈 벌지 않을까? 아, 왜? 그렇다고. 왜 내가 긍정을 하면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렇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 법령 중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입가로 입으로 들어간 들어가는 거. 거 가장 나쁘게 봅니다. 입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아사한다고 되어 예, 있는데 뭐 굶어 죽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단은 이렇게 직업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고 그냥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법령의 의미는 또 뭐냐면은 원래가 법령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코와 입술과하고 잘 조응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강입니다. 강. 흘러가지고 여기를 잘 이렇게 옥토처럼 잘 가꾸라는 뜻입니다. 가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갔잖아. 그럼 여기 뭐야? 홍수 났네? 홍수 난 겁니다. 입술에 여기가 홍수 난 겁니다. 홍수 났으니까 뭐 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 났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굶어 죽고 아사한다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저기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법령이 짝짝이인 사람이에요. 짝짝이. 법령이 짝짝이. 법령이 짝짝이인 사람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이 불안정한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준비 부족입니다. 그리고 신념 부족입니다. 법령은 주로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신념. 뭘 해야지? 이거 하고야 말 거야? 응? 이걸 해야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법령입니다. 근데 짝짝이면은 이런 신념이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자기 부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이 짝짝이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불신에 빠지니까
좀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은 제발 그냥 좀 밀고 나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 짝짝이 없죠, 법령? 네. 그래, 나 짝짝이 아니야, 혹시? 아니요. 아닌가? 다행이다. 그게 나를 난 불신을 잘 안 하니까. 불심은 하지만 내한테. 그리고 이제 법령이 아예 없는 사람. 아이처럼입니다. 아이처럼. 법령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로 좋습니다. VIP 대접받는 사람. 그래서 놀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나아. 아예 나한테 어설프게 있지 말고. 어설프게 있으면 그래도 하기 싫은 거에 억지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시키면 그냥 하면 될 건데 궁시렁궁시렁 불만이나 해삼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님이지. 그것도 하기 싫어. 그것도 귀찮아. 그거 맞으면 6개월 한번 맞아요. 그것도 귀찮아. 근데 이제 아예 없으면은 그냥 다 갖다 맞춰줍니다. 법령 아예 없는 사람 봤나? 있어. 아예 없는 사람 있어. 연예인들이 좀 많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 하도 여기다 갖다 네. 찔러 사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임금 대접 받는 게 법령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법령 없으면 뭐 굶어 죽고 뭐 이럴 것 같아? 직업 없고 당연히 실업자지. 놀고 먹는. 놀고 먹으면서 돈 나오는데 이보다 좋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없애기 걸렀고 나가지고 겁생을 없애버릴까봐 이거 어설픈 걸로 아예. 보톡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래 로또로 사는 거야. 그것도 귀찮아서 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은 이렇게 모든 우리 상의에 있어서 이렇게 깊이 패인들은 대부분 강을 표현을 합니다. 패인들은 강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소선대는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악, 뭐 중악, 그리고 뭐 남악, 그리고 뭐 북악, 그리고 뭐 있어야지 뭐 암이 있는데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남악이고 이게 북악인 것만 알아. 여기는 화고 여기는 수잖아. 여기는 화고 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왕한 사람들이 사주도 수왕한 사람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수가 왕한 사람들이 여기 풍화거든. 수가 이 사람도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수왕하니까 저 사람도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이제 토국수가 딱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네. 화왕한 사람한테 이마가 벗겨집니다. 이제 화왕한 사람한테 이마가 벗겨집니다. 수극화가 심하면 이마가 좁습니다. 나는 목다식 돼가지고 이마가 좁아요. 나는 목다식 때 화가 죽었거든 나도. 나는 이마가 좁습니다. 그래서 화왕하면 이마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국수 하면은 토국수가 심하면은 이마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보리. 이 아이만한데 이게 턱이 토국수가 심하면은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생목이 잘 되면 이마가 넓어집니다. 나 그래서 넓은 거야? 선생님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뭐가 넓어? 아니 이게 턱이 넓다고 턱이. 이마라를 써요. 잠깐만요. 이제 턱이 넓어집니다. 수생목이 잘 되면 턱이 넓어집니다.
목생화가 되는데 화왕하면 이마가 뒤로 까집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적당히 되면 이마가 넓고 화가 더 왕하면은 이마가 뒤로 까집니다. 그리고 금극목이 적당하면 이마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목이 왕한데 목이와 목생화가 되는데 금이 적당히 이마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령은 아예 없으려면 없애버려라 이야기입니다. 아니 있으려면은 아예 있든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령이 아예 없으면은 잘 나가는 집안의 무능화. 애미애비 잘 사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임대업장입니다. 임대업장. 애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건물이나 하나 주고 새나 받아 먹어라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법령이 무지하게 진하면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가는 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업이나 대업을 이어가지고 저렇게 가정 계속해서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법령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법령이 뚜렷한 사람. 어쨌든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법령을 봐줘야 됩니다. 법령을 봐줘가지고 법령 가져가지고 한쪽이 법령이 없으면 한쪽은 법령이 있게 그런 식으로 궁합을 맞춰주시면 돼요. 둘 다 만약에 법령 없는 사람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골치 아프지. 애는 한 세 타서 나갔고 이거는 둘 다 벌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빚내가지고 무슨 놀러 댕길 생각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저기 복지부에서도 법령 길이 재가지고 애 새끼 수를 정해줘야 돼. 요즘 워낙에 애는 안 낳아서 문제기는 한데 근데 대체로 보면 법령이 긴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놓기도 합니다. 법령이 길면은 김지선 봐봐. 그 사람 법령. 법령이 이렇게 오잖아요. 맞아. 끝내주잖아요. 그 사람 법령 내가 침생할까 어마어마한 법령이네. 그래서 애를 그렇게. 그러니까 법령이 막 이렇게 법령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들도 수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법령이 짧으면 짧을수록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럴 거고 길면은 길수록 애를 많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2명은 되겠다. 애 놓으면 2명 놓겠다. 이분도 한 2명은 놓겠다. 남자가 저 정도 법령이면은 적은 거야. 1명. 우리는 한 2~3명. 2~3명 그렇지. 이게 최소 2명. 네. 최소 2명. 많으면 5명. 최소 2명. 나한테 지금 최소 2명. 이분은 1명. 나는 반납. 이때부터 반납. 어제 TV를 봤는데 39인데 여자가 10번째를 임신했어요. 그 사람 이제 법령이 뚜렷할 거야. 그리고 남자도 44밖에 안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법령이 뚜렷한 사람들 얼굴이 약간 길주름해요, 좀. 얼굴이 길주름하면서 법령이 이렇게 길게 아래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수생목이에요. 수생목. 잉태하다가 수생목이잖아. 잉태하다. 애 놓다. 수정하다가 이렇게 수잖아요. 수정하다. 딱 맞네. 응? 그래서 수생목 하면은 뭐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사주들도 수생목이 돼야 가정을 돌볼 줄 아는 겁니다. 수생목이 돼야.
가정비한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이 사람 수생목 무지하게 너무 잘 되네. 이 사람 너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생목은 법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주가 수생목이면은 법령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수가 없으니까 법령이 없는 거예요. 법령이 없는 거. 옛날에 그 미스코리아 그 이영현이 그 김지선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생각 안 나시죠? 이름은 알아. 알아. 걔도 여기 분명히 굉장히 뚜렷한가? 뚜렷한, 굉장히 뚜렷한 분이에요. 걔 결혼했나? 네. 얘가 몇이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때 하나 낳은 것까지밖에. 애도 맞겠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 결혼도 그 연예인 치고 일찍에서 일찍 일찍했고 그럼 조용히 살잖아요. 그 살림이 재산 그 재산 지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령이 갈라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네. 끝이가 나셨어요. 많습니다. 갈라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법령이 끊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투자주입니다.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법령이 갈라졌다 그래서 그 뭐 특별히 나쁜 거 없습니다. 가상치에 나쁘게 돼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투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잖아. 사람이 우리나라 특히 직업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가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투잡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 가지고 연맹이 안 되니까 다른 걸 하듯이 되었다고. 근데 지금의 투잡은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벌이를 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두께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직장 잘려도 갈 데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많은 시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법령이 끊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생활력에 문제가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생활력에. 그럼 이건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법령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너무 뚜렷하면 이혼하기도 글러먹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법령이 뚜렷해봐. 당신 없이는 내가 못한다고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여자가 법령이 뚜렷하면 이혼하기도 글렀어. 본인은 끊어진 데는 그럼 괜찮아. 이게 왜 했대? 말 안 듣는 애들은 이혼을 해야 돼. 옛날 그 당시에는 이 법령이 잠깐 사라졌었나? 잠시 끊기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게 법령입니다. 중간에 점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점 있는 인간.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족이 불화합니다. 자, 가족이 불화한 이유는 누구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법령은 내 잘못이야. 법령은. 응?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령 상이라는 건 수시로 이렇게 약간씩 변합니다. 변하게 점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되면은 가정이 불안. 그래서 가정이 불안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당신이 가정에 불씨가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 잘못. 이제는 법령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그리고 이제 법령 끝에 뭐가 이렇게 막혔다라든지 법령 끝이 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얘는 이것도 내 잘못. 이것도 내 잘못. 근데 이제 법령 끝이라는 것은 외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령 끝이 맞게 있는 사람들은 독재입니다. 독재. 물이 못 올라가도록 막았잖아. 물이 못 올라가도록 막았잖아. 그래서 가족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인간입니다. 폭군이지 뭐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법령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으로 말린 사람.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네.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봤어. 아니, 이렇게 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말린 사람. 나 본 적 없는데. 나도 못 봤어. 낚싯대처럼 말린 사람? 있다네. 근데 나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어쨌든 얘는 물이 어떻게 된 거요? 역으로. 너무 흘렀잖아. 이건 이상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법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온 가족이 합심하답니다. 이 좋은 겁니다. 가족이 똘똘 뭉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의 화합을 이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입이 조금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법령이 뚜렷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집안의 책임자입니다. 집안의 책임자. 저 사람도 좀 그렇게 생겼네. 약간 옷이 튀어나왔잖아. 저 사람도. 그런데 집안의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이미자. 그렇지. 그 사람도 그렇네. 그 사람도 법령이 뚜렷하지. 엄청 뚜렷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 남편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수. 무슨 교수? 교수도 교수 나름. 교수이구나. 그래서 3번인가 4번씩 거잖아. 아직도 나이가 바이도 갔다. 그렇게 많이 갔나? 네. 그 마지막 남편이 지금 교수예요. 그래서 뭐 딸이 엄마라 부르지 않고 어쩌고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는 법령이 뚜렷한 거는 참 팔자가 세요. 그러니까 팔자 세상에 나왔어요 책에. 그런가? 여자는 법령 없는 거. 아예 없는데. 책에 그런 내용도 있어? 너무 뚜렷하면 안 좋다는 나왔어요. 그런 내용은 책에 없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래도 너무 뚜렷하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책에는 그런 내용 없어. 봤어요. 주황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이제 이게 직업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면 남자가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직업이 없으니까 무능한 거고 여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되면 여자가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여자는 직업 없이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게 상팔자인데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있으면 책이 근데 있구나.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뚜렷해지면 좋다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뚜렷한 것도 무지개 뚜렷한 거 괜찮다니까. 그건 압구정형이니까. 그 사람 압구덩형이고. 나 그럼 바늘로 찔러고 좀 더 진하게 해야겠다. 그럼 나는 저거 하지 말고 그 뭐지?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책이 있었구나. 책 워낙에 안 봐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구나. 아무튼 법령이 없는 거는 상팔자다. 이건 내만 하는 이야기.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갖추려면은 완벽히 갖추든가, 아니면은 아예 없으라. 관이 있으려면은 재생산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관 없이 살아라. 그 얘기 하는 거야. 우리 자꾸 이러는 거 왜 쳐다봐? 그렇게 생기고 싶으면 얼마나,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기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간에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법령 같은 경우도 다른 거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너무 긴 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법령이 너무 길어가지고 쫙 뻗은 사람 있잖아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것도 태과입니다. 태과. 태과에서 턱을 침범한 겁니다. 턱을 침범합니다. 이러면 노년이 가난합니다. 노년이 가난합니다. 이는 평생 허리 빠지게 일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길어봐야 메리트가 별로 없어. 법령은 적당히 길어야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법령이 너무 길면은 평생을 쉬지 못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까지 와가지고 턱까지 침범을 했으면은 노년은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아까 혜원 선생님도 보면 이까지 있는 것 같더라. 엄청 무서워요. 맞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게 문제인 거야. 왜 자꾸 재산을 자식한테 주려고 끄악을 쓰냐고. 끝까지 가장 노릇은 하겠다는 그런 미련스러운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업하겠다고 있든지 팔아가지고 주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 농민사 봐봐. 이렇게 생겼어. 맞아. 여기까지. 이까지 우리 생겼어. 시어머님도 맞아요. 이까지 생겼어. 그럼 평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왜 그런 사람 못 법령이 사는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들 시골에 이제 거기는 시골이니까 주로 할아버지들을 보는데 하나같이까지 됐어요. 이게 평생 일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많이 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60, 70까지 직장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만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그건 안 돼. 평생 직장이잖아. 평생 직장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평생 직장이라도 돈이 벌리면 좋은데 턱을 침범했다니까. 입 밑으로 옆에 평생 그러니까 이게 이까지 돼 있으면은 평생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자식 걱정.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 고구마, 쌀이나 보내주면 먹지만은 먹지도 않는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한 포대씩 보내주면 이 처치곤란이야. 우리 시어머니 처음엔 그러시더니 내가 딱 안 먹는 거 아시고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의 법령이 별로 안 긴 사람이야. 우리 시어머니. 아니 내가 애 눈치를 줬죠. 다 터진다 그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법령이 너무 긴 것도 맛있는 거 달라고. 문제가 좀 조용히 해봐. 이게 법령이 너무 긴 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령이 긴데도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어. 죽지도 않아. 법령이 적당히 길잖아요. 때 되면 돌아가십니다. 때 되면 돌아가셔. 법령이 적당히 길면은 일단은 남녀를 불구하고 법령이 짙기만 하더라도 법령이 짙다라는 거 짙기만 하더라도 자식 걱정에 날밤새 옵니다. 일단은 걱정. 근데 법령이 그냥 짙기만 하면은 때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법령이 너무 짙은데 너무 길면은 때가 돼도 안 돌아가셔 도대체가.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99이시네. 농약 드셨는데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법령이 너무 진하고 이렇게 깊게 패인 사람을 길게 패인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평소에 농약 드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은 맨날 일어나면 이렇게 자식 걱정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자식 민폐 끼치는 거지. 90억까지 살아서 민폐를 한 20년 끼쳤다는 이야기다. 아, 근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 혼자 지으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법령입니다. 귀도 이만큼 크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법령이 가늘고 긴 사람이 있습니다. 굵지가 않고 가늘면서 긴 사람이 있습니다. 해주는 거 없으면서 사실 걱정만 하면서 삽니다. 해주는 거 없으면서 사실 걱정만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법령이라는 게 힘이 있어야 가정에 책무를 합니다. 법령이 길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법령이 길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법령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좀 깊이도 좀 적당히 있고 이 두 사람은 깊이 세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가 있잖아. 법령들이 이 정도는 돼야 능력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능력은 뭐냐면 법령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겁니다. 법령의 길이도 거기에 대해서 법령의 길이도 그런 의미를 안 가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법령의 길이보다 일단은 법령이 짧고 깊은 사람은 별로 없어. 거의 길죠.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걔는 우주선태하고 보내야 되고 대부분 깊으면 대부분 길어. 어느 정도는 되죠. 어느 정도는 길다고. 근데 이제 가늘고 긴 사람은 꽤 돼. 가늘고 긴 사람은 꽤 돼. 이 사람은 평생 자식 걱정하면서 자식한테 민폐는 다 끼치는 인간이야. 걔 자식이 그 부모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 자기는 그게 자식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젊어서부터 돈 버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나한테 얼마를 꼭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부려먹는 인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용돈 안 주거나 방문 안 하면은 삐지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오만 욕을 다 하고, 그게 이제 법령이 길면서 깊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짧으면서 깊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얘가 30세 할 때 될 때까지만 괴롭히겠지. 많이는 안 괴롭히고, 상을 하면, 이래서 내가 관상공부 하기 싫다니까. 다 뽀록나, 인간성이 하여튼. 또 잊어버리게 되지. 난 안 잊어버렸는데. 다 써놓는데. 법령이. 아니, 선생님 거만 잊어버리게. 그래도 아, 다 이렇게 선생님 거? 발달이 잘 되죠. 근데 이게 길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법령이 적당한 편입니다. 길지는 않으니까 이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일가를 이루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니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이렇게 법령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것 같아. 그런 거야? 전혀 이렇게 내 자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법령이 있어야 애들도 이뻐합니다. 조카들 이뻐해주고, 조카들 용돈도 주고. 난 조카 용돈 딱 한 번밖에 안 줘봤거든. 집안으로 인적사관이 풍부하니까 없으면은 뭐 나야 되고 가정 이루 그런 생각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다 변명이에요. 다 변명이에요. 다 변명일 뿐이고, 그런 것들, 뭐 인적 자원이고, 뭐 우리가 무슨 인구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제. 그는 이제 그냥, 지금 내 여건이 그러하니까, 사람들 변명이고, 그냥, 그럼 뭐 이렇게 지금 누구야, 김지선이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얘가 모자라서 네 명째인가? 네 명째. 네 명을 낳나? 굉장히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외롭게 살아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없는 그런 사람은 좀 날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점쟁이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아, 우린 점쟁이니까, 사주하는 사람이니까, 점쟁이답게 그 사람 얼굴이나 사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건 이제 그 친구들끼리 농담 따먹기로 하면 되는 이야기들이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손님 와도 뭐 이제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결혼을 하셔야죠. 뭐 이런 소리 안 하시죠? 사담식으로 할 수는 있지. 아니, 저는 또 이렇게 결혼 안 했다고 해야죠. 내가 산 흔적은 남겨놔야 돼. 이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값을 하나만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건 관인상생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월급날 언제냐고 요즘 독촉하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동안 이제. 그러니까 관인상생들이 사주를 보면은 꼭 자기 가치관을 강요를 해. 네, 그런 거. 관인상생들이 사주 보면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그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가 아니라.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을 강요를 해. 아유,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결혼하셔야지. 나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손님의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내가 가치관을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어떻게 그 나이, 이런 게 들어가 그 있는 정도는 거야. 아니에요. 결혼해야죠. 내가 난 뭐 이렇게 자신 보고 가야지. 이제는 가치관을 남한테 강요하지 마.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법령 있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게 이제 법령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들 봐도 이렇게 꼬마들 보면 귀엽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아들 있었으면 딸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그 법령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길지는 않네요. 길지는 않지. 진하게 법령이 안 돼. 짧아요. 진하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내 앞가림 정도는 충분히 하고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앞가림 정도. 근데 이제, 법령이 길어야, 기는 안 돼요. 법령이 길어야, 이제, 일가를 이룹니다. 일가. 법령은 정제라니까. 뭔가? 별로 안 좋던데. 정제라니까. 정제가 아주 있나요? 긴 편제가 건 있나요? 저는 정자만 있어요. 정제만 있어요. 그럼 결혼하셔야지. 정제는 결혼해야 됩니다. 편제는 결혼 안 해도 편제들은 결혼하면은 사람을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제들은 결혼하면은 가족을 즐겁게 만듭니다. 저는 편땡이 하나부터 다 정으로 만들었어요. 예? 저기, 자체가. 길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편제나 뭐 편인이나 뭐. 그러니까 흉신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상관 연재나 있네. 상관은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뭐. 그러면 정으로만. 심심하신 분이십니다. 무식한 사람이죠. 재미없는 사람. 심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법령이 너무 길면은 태과된 것이고, 그리고 법령이 너무 짧으면은 없는 거 말고 너무 짧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불급 됐습니다. 불급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극을 당합니다. 극을 당하니까 내 능력보다는 주위에 있는 여건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짧은 사람 있잖아. 나도 사실 그 부류에 속하기는 하지. 그래서 그 법령이 길면은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거고, 법령이 짧으면은 시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분은 이제 좀 짧은 편에 속하잖아. 이분은 좀 짧은 편에 속하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에 뭐가 통할 것이다. 약간의 미래를 읽는 그래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설득은 기준은 거의 어디까지 있는 거죠? 입 아닐까요? 입? 일단 한 이 정도면 짧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입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면 저거 참 애매하긴 한데 그게 애매하긴 한데 짧다 길 왜냐면 이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짧고 어디 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보면 모든 거 마찬가지. 이마는 몇 센치부터 넓은 거예요? 그 얼굴의 생김에 따라 그게 네. 생겨 보이는 거죠. 근데 하여튼 법령 입을 좀 기준해서 좀 길게 나오면 긴다 하고 입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럴 것 그게 제일 같은데. 그게 제일 편하지. 네, 편하지. 그럴 것 같아요. 거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긴 쪽에 좀 많이 해당되겠네. 그래서 그렇죠. 가족의 책임감이라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저도 책임감 없는 사람. 응?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책임감. 미리 좀 들어가더라도 네. 지금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법령이 이렇게 뚜렷하지만 짧으니까 만약에 애를 키우더라도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장래까지는 책임 못 지겠다. 응? 그런 식이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령이 길면은 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응? 고민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학원도 안 보낼 거 아니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사교육 필요 없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고 남을 인간이야 나는. 그러니까 법령 가지고 이제 공교육형인지 사교육형인지 응? 한 달에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가늠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가는 지출 목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를 보는 거지. 나한테 투자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또 법령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해줄 말도 많고. 어쨌든 법령이 짧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위 환경이나 주위에 유리한 촉구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리한 환경을 살아가는. 그래서 약간의 미안하지만은 기회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안 쉬워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동안 못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자랐을 뿐이고, 법령이 긴 사람은 아예 뭔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생각을 하려고 자체를 안 해요. 그런 게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아예 생각이 없어. 근데 법령이 짧은 사람은 뭔가 이용을 하고 뭔가 누구한테 뭔가 어떻게 부탁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짠머리들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게 법령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는 멍청해 보여도 얼마나 머리를 혼자서 땅에 짱돌을 굴리겠냐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령이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주위에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눈알이 뒤통수에도 달리고 옆통수에도 달리는 게 법령이 짧은 사람입니다. 법령이 긴 사람은 그냥 고지그대로 가는 거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아까 이마를 말씀하셨을 때 이마는 윗사람이나 조선들한테 인정받고 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냥 저절로 하죠. 하죠. 예. 그냥 이마라는 것은 모든 것은 뭐냐면은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이마가 넓다는 이야기는 윗사람이 나를 저절로 알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윗사람이 원하면 저절로 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짓을. 네, 그러니까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싫지만은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몸에 배어가지고 정말로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마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몸에 배었거든. 귀는 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후회되는 게, 왜냐면 걔가 기본적으로 실속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속 차린 거예요. 그 차린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유지가 안 되죠. 좀 많이 당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그거는 다른 사람, 나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 주위에서 실속을 챙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식당들 이렇게 오지랖만 넣고 이렇게 이익을 못 챙기냐고. 그거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코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에서? 코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반적인
수평적인 대인관계 있잖아요. 수평적인 대인관계. 수평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군과 적군에 대한 구분이 뚜렷한 거예요. 아군과 적군에 대한 구분이 이게 뚜렷하다 보니까 옷이라도 넓죠. 일단은 코가 넓고, 근데 코가 앞에서 약간 보이니까 약점이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건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고 따졌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지. 지금 이야기는 코 이야기한 거지. 이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실속이라도 아무리 상사라고 하더라도 위에만 있는 상사고 나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상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 우리가 계급이 높다고 무조건 상사는 아니잖아요. 계급이 높아도 나한테 해줄 게 없으면 상사 아니야, 그 사람은. 계급이 높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급은 높지만 나한테 해줄 게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결국 수평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직계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직계가 되는 상사한테 잘해야지.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뒀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내가 뭐라 했어요. 이마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코가 작아라고 안 했나요, 내가? 코가 작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순응한다고. 그게 순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저절로 받게 돼 있다고. 근데 본인은 순응을 일단 해놓고 기분 나쁜 표정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게. 코가 크니까 난 이게 싫은데, 난 이런 방식 아닌데 라는 것들. 결국은 마무리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실컷 다 해주고 결국 끝에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모든 걸 숲으로 돌린 걸 이야기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존심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끝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그래서 맨날 해주고 누구도 예, 그런 거예요. 해주고 열심히 해주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죠. 네. 예.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아니 항상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같은 연배하고 연배했던 항상 윗사람하고 생활했으니까. 근데 자존심 제가 봐도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위들들한테도 참 잘하고 업무 능력도 있고 예절도 바른데 이제 코가 이렇게 모든 것이 극하는 거예요. 코가 크니까 다른 거니까 이마도 극하고 귀도 극하고 눈도 극하고 다 극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좀 그렇고 나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제가 지혜를 못했던 네. 코가 큰 사람은 나와의 싸움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저 조금만 참고서 그냥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나중에는 그냥 해주고도 욕을 다 가지고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코의 문제죠.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가수 이승기도 약간 그런 편인가요? 걔도 코가 크지. 굉장히 맞아. 걔도 이렇게 코가 엄청 크지. 이번에도 1박 2일 보니까 그 닭 하려고 아주 악을 쓰더만. 어쨌든 걔도 은근히 자기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걔도 꼴통짓을 무지하게 해. 아우 그냥 짜증나더라 그랬거든. 걔도 이렇게 이마가 널찍하고 귀도 잘생기고 잘생겼죠. 이렇게 상냥하고 입술도 괜찮아. 깍듯하고 다 괜찮은 애인데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코가 너무 커.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도 이제 막판을 콧바트에 내란 뜻이에요. 자기 소신대로. 근데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아직 어린아이의 치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유 조그만 놈이 소신이 있네. 근데 또 이렇게 깍듯하니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애도 잘생겼잖아. 일단은 뭐 여자든 남자든 잘생기고 봐야 돼. 맞아. 그러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여자는 그 원상 걔. 먹고 들어가고 청소부터. 그러니까 이제 걔도 코가 큰 거는 뭐냐면 코가 크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한 관점은 타협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코가 얼마나 소중한데, 코가 얼마나 무자비한데, 내 코 시간에 이야기 다 했죠. 자. 코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다. 코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 이유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중심이어야 된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 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코는 그만큼 무식한 겁니다. 코 무식. 그래서 코가 작은 게 낫다니까, 대인관계에서는. 낮고 작은 게 오히려 더 잘 살겠네. 더 잘 살아, 진짜. 큰 사람을 좀 잊지 말고. 코가 큰 사람은 지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한다니까, 분명히. 네. 정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물론 이제 세상 살아가다 지나고 나면 더 우스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게 성격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굽히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나만 내가 이렇게 잠시 잠깐의 분노만 참으면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근데 이제는 이분의 귀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저것도 문제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부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가 이렇게 약간 벌어져서 나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부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약간 오버 타임을 하기는 해요. 그런 건 있죠.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일단은 사람마다 성격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화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못 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마음이 편하고. 네,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아니 왜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해주면 지금은 그것마저 이제 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피곤해. 타고났으니까 안 되는 거고 지나치게 예를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예를 다하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별나 보이고 유달시려 보이고. 근데 내가 예를 지나치게 다하면은 당연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예를 지나치게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럼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숨 거는 거는 다른 사람도 목숨을 걸게 만드는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라도 삐져나가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약에 관상 강의를 하면 일본이나 미국 가면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얘들은 집단 의식이 아니라 각자가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코가 높은 게 낫겠네요. 훨씬 낫지. 그러니까 걔는 코가 높고 우리는 그래서 코가 낮은 사람이 그 개성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코가 높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모난들이 정 맞는다고. 코 큰 인간들은 어디 가든 간에 항상 미운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절비하다는 거 알아야 돼. 일단 법령은 일단 어쨌든 이렇게 별의별 법령들이 다 있어. 뭐 끊겼든지 뭐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사. 그러면은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뚜렷한 사람은 결국은 모든 일들은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거리들은 특히 가정과 관련된 애들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싹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뚜렷한 거는 참 좋습니다. 너무 길지만 않으면 돼. 진짜 혜연수 씨 엄청 길다. 아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죠. 그분도 돌아가실 때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령이 너무 길면 남자들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것 같아. 법령이 너무 길면은 남자도 무능한 남자 만납니다. 생활비 안 갖다 주는 남자 만나는 게 법령 뒷다시킨 여자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뚜렷한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긴 거보다는 일단 뚜렷해야 됩니다.
생활력이 강하잖아. 생활력이 강하니까 남자가 안 보러 오면은 까짓 거 내가 벌지 이런 식이라고.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생활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겠지. 범용 뚜렷한 여자를 만나겠네. 그치. 나는 범용 뚜렷한 생활력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냥 혼자 살라고. 범용이 없는 인간 여자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사람도 이제 나 기대해야 되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난 선생님으로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범령이 이렇게 어중간하잖아. 이분은 뚜렷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앞가림은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못하기 시작하지. 자기 앞가림은, 자기 개인적인 앞가림은 충분히 아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령이라는 거는. 그래서 법령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짧은 듯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뚜렷하니까 내 앞가림은 잘하는데, 포용력이 부족한 거예요. 포용력. 아우르는 포용력. 그런 것들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포용력을 좀 길러시면은 실속이 없다는 거. 아니 포용력 실속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실속 이야기하는 것도 법령이 짧고 깊다 보니까 내 거를 항상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내 거를 사람이 실속을 챙길 수 있고 없고는 그것도 능력이니까. 근데 이렇게 전혀 못 챙긴다라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예. 저는 아니 인간관계에서 뭐 직장에 휴식을 한다면 끝까지 가고 다는 터져주고 그냥 중간에 빠져들거든 솔직히만은. 근데 그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 괜히 미안하고. 그건 이제 코가 크니까 그런 거야? 코가 커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코가 크다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극합니다. 코가 크다는 모든 걸 다 극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한치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예, 있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도 몸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한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피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을 막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챙겨주는 거하고 포용력하고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나도 포용력은 더럽게 없느니까요. 챙겨주는 것도 많이 챙겨주는데. 포용력이 더럽게 없는 인간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 지금 포용력 있는 걸로 안다. 포용력 있지.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있는 걸로 보이지. 예, 예. 포용력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용력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알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법령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동반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 애착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령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법령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애착심, 애향심, 집단 가족의식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정이 없는 인간이에요. 정이 없는 인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 거는 무관심하니까 포용력으로 보일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그게 포용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포용력은 두 사람이 있는 거지. 왜 그냥 포용력이라는 거는 포용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저럴까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안 그렇잖아. 나는 이야기하면은 그래? 어쩔 수 없고 넘어가 버리거든. 나는 포용력이라기보다는 거의 수수방관하는 스타일이지. 이게 그 의미가 틀립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해요, 진짜.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 두 사람들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거죠. 그 앞에 딱 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미안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매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성을 가지는 거죠. 매정하게 했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 가져요? 그 사람 보면 안 돼 보이고 저는 웬만해서는 잘리지를 않아요. 잘린다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네, 뭐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법령이 길다는 이야기는 가족 의식이라니까. 가족을 어떻게 함부로 자르나. 그냥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지. 근데 이제 법령이 나같이 없는 인간은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걔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야기야. 용서를 하려면 기분이 나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분 나빴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용서해서 같이 한번 잘해 나가보자. 이게 법령이 이게 뚜렷하고 있는 인간이고 나는 법령이 없잖아요. 아예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 용서할 일도 없어. 근데 상대방이 좀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도망가죠 저는. 브레이크 적용을 도망가요 상대 안 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받아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끝까지 받아준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선 이야기하면은 싫어도 받아준다고. 네, 어제 병술년에 어? 한 1년 내내 전화기 이렇게 켜놓다가 이렇게 한 채를 잔 적도 있다니까. 이게 받아주는 받아주니라고. 그게 이제 포용력이에요. 나는 나 이제 바쁘거든 이렇게 끊어버려 나는. 아무리 상대가 힘들어도 저 같은 스타일 어떻게 할까요? 네? 저 같은 스타일. 적당히 받아주죠 그래도. 적당히 받아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령이 길지가 않잖아요. 길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그게 전달이 온다고. 가슴이 아프니까 끊지를 못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미안해서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미안하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해주는 거고, 나는 미안하지만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지 이런 식이야. 우리 선생님 스타일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들어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끊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 전에 앞에서 경호가 아니면은 네. 안 해요. 그러니까 경호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인상 이게 법령이 긴 사람들은 그럼 이게 속았지는 않대. 속았죠. 속았잖아. 이게 포용력인 줄 알았잖아. 알고 보니까 무관심이었어. 전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포장을 어떻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 포장이 아니라 생각이 없으시죠. 포장이 아니라 보여주는 면. 아니 겉에서 보여주는 면이잖아요. 포장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고만 싸우고. 그만하고 이제 넘어가요. 네. 포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 저절로. 이렇게 무관심이요. 네, 무관심이요. 무관심. 법령부 무관심. 무관심이요. 그냥 이게 그때 좋으면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이분은 닮고 싶다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법이 길지가 않으니까 약간의 이렇게 중간선을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은 답답한 거야. 찌다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많이 당해봤으니까, 많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나한테. 실망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또 실망 안 했더라고. 아니, 실망할 게 뭐 있어? 쌍막한. 어떤 답을 원해요? 실망했다고? 어쨌든 법령은 의미가 간단한 줄 알았지.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오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자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은 이제 법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그래서 한국 사람은 법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법령이 있으면 뭐든지 항상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부터 챙깁니다. 누구나. 법령이 뚜렷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잘 있나? 얘가 술을 많이 퍼져가 자빠져 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법령이 없는 인간은 뒤지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아, 진짜 술 퍼마셔 썰어져. 살던. 그러니까 술 먹던 인간 버리고 갈 수 있는 인간이 나야. 많이 버리기도 했고. 이제 한참아 이렇게 겉으로 표현 안 내니까 챙겨주는 척을 했겠지. 그러면서, 야, 일로 와봐. 좀 심각하거든? 잠시만 기다려봐. 그래도 그렇게 야비하게 사는 건 아니고, 얘가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제 법령 없는 인간들도 이 사람도 사람 취급도 안 하게 생겼어, 이제. 아니지. 그거는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성향인데. 말은 저렇게 하지. 그래서, 자아는 이제, 코입니다. 자아는 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운이라고 말하는 모든 요소들도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나오는 행동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게 거기서 나오지는 않겠지. 타고난 태생적이라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무슨 계열사 사장 같으면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땡깡을 지든 다출소 가서 행패를 부려도 나는 살아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나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관상에 다 있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그렇게 생겼으면 그 사람 법령이 뚜렷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법령이 뚜렷하게 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줄 아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 게 법령 뚜렷한 사람이고요. 가족의 희생을 위해서 몸도 팔 수 있는 게 법령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정말로 무자비합니다.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거든. 살루트 그 하이라 같은 경우도 법령이 굉장히 뚜렷한 건가요? 뚜렷한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이라? 비록 그렇게 무지하게 뭐 아주 저거지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뚜렷한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법령이 뚜렷한 인간들은 인생 사는 거 재미없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아입니다. 자아. 코가 결국은 이게 자아라는 코라는 개념하고 법령이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상충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뚜렷하지 않은데 코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나구나. 법령이 뚜렷하지 않은데 코만 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결혼하면 골치 아프겠죠. 내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거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가족이 뭐라고 하는 그게 귀를 안 기울이는 일종의 이렇게 독불장군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라는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코가 작은데 만약에 법령이 뚜렷하다. 그러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죠. 코가 작은데 법령이 뚜렷하면 나를 희생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식구 개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니까 이거 꼭 식구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면은 모든 게 다 바칠 수 있는 인간형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래도 코가 완벽히 작지는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본인은 그래도 이렇게 작은 편에 속하지 얼굴에 비하면 작잖아. 그러면 본인도 어떤가요?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하나 정도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제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적 멀리 여행 가는 그런 휴식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낫잖아. 저 사람 그런 거 안 줘도 돼. 계속 일해도 아무 불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코가 낮으니까. 이분은 자기 앞가림 하죠? 이 법령이 이렇게 짧으면서 지나잖아. 그럼 자기 앞가림은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라는 의식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까지 있는 거죠. 법령이 길면 우리라는 의식이 대단히 넓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챙기는 게 법령이 넓고 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하게 짧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그냥 축소된 거지. 근데 코가 크잖아. 코가 크니까 내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더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뭐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닌 거다라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고 내 방식에 맞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챙기고 싶은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내는 배척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아우트는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제가 여유가 없다는 것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관상경에는 그런 거니까. 나는 진짜 폭군형 된 거예요, 이제. 나 폭군형 된 거야. 마누라가 돈 안 벌어오면은 밥 안 차려주고, 응?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상충합니다. 이게 여자가 코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가정을 등한시했다라는 이야기야. 여자가 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아를 위해서. 그렇지, 자기 자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물론 코도 크고 법령도 뚜렷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아 실현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가정도 충실히 한 여자란 뜻이지. 그건 뭐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코가 작고 법령이 뚜렷한 게 가장 낫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니까. 그럼 본인은 코가 크잖아, 그래도. 코가 살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본인 보고 뭐라 그랬어? 집에 살림만 한다고 뭐라 그랬겠지? 살림만 잘해놓고 애 새끼만 잘 키워놓으면 다녀 그랬겠지. 그렇잖아. 어? 여자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되냐? 뭐 이런 말도 했을 거고. 코가 낮은 사람은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남자가 싸돌아다녔다고 이야기 안 해요. 진짜 그런 것 같다. 코가 낮은 사람은 코가 특히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싸돌아다니는 게 분명히 남편이 이 여자가 일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자식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 이 친구가 무슨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이트로 갔다 왔다는 둥 이렇게 의심을 안 해. 근데 코 큰 사람은 장바구니 들고 갔다가 왔는데도 분명히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딴 놈 만나갔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일하고 왔는데도 싫어. 나는 나이트 갔다 왔다고 얘기해도 의심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가 낮은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코가 작은 여자는 화합을 잘할 거 아니에요. 예? 화합을 할 거 아니에요. 코 작으면? 잘 맞추면서. 그렇죠, 잘 하죠. 베이스 깔고, 네. 코 큰 여자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치키를 하니까 자기 주장도 많이 내서 그러니까 벌써 남자가 신경 꼬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를 가리켜 두 개를 하네 이제 막 똑똑해지네. 아니 평소에 할 만큼 하기 때문에 나이트 갔다 와도 평소에 잘 하니까. 안 해.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이 사람은 뭐 말하면 윽박 지르고 네가 뭐냐 남자면 다냐. 그러니까 코 큰 인간들 코 큰 여자들 남자한테 꼭 하는 얘기야. 야 남자면 다냐. 꼭 이 소리 해가지고 쿠사리 먹습니다. 조심히 굉장히 듣는 얘기거든요.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해. 이런 식이라고. 저 말투 자체가 완전히 그러면 안 돼. 남자가 코가 크면은 어딜 감히 여자가 이렇게
이분은 어딜 감히 여자가 형입니다. 어딜 감히 여자가 형. 어딜 감히 여자가 형. 근데 남자 코 크고 법령도 없는 게 있으면 코가 작은 여자분을 배필을 해야지 좀 편하겠네. 근데 내가 이상적이다. 난 코 크고 법령이 없잖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딜 감히 여자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야. 좋으시겠어요. 야, 나 끝내주는 관상이다. 그 저기는 콧대는 없는데 코는 여기는 살았어. 그거는 상관없어. 콧대가 중요한 거예요. 콧대가 중요해요. 잘한 것은 콧대지 코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콧대가 별로 없는데 근데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세지? 콧대가 왜 없을까? 있겠지. 누구 말이에요? 봐야 돼. 아니, 콧대가 없는 편이야. 그거는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그걸 뭐라 자격지심 그런 거. 자격지심. 그러겠다. 자격지심.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막 그래놓고 자기 배우자 앞에 가면 깨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보지 않으면은 알 수는 없다고. 여기에 코가 낮으면 자격지심, 콧대가 쓰면은 자존심, 자격지심이야. 콧대라는 게 사람과 찔 때는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넓게 아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콧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죽었느냐, 아니면 여기가 이게 살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가 살았잖아. 네, 살았어요. 난 살았잖아. 살았으니까 어딜 감히 여자가 형입니다. 그걸로 콧대라는 거. 어딜 감히 여자가 집에서 노는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근에서 또 이게 되게 예. 예. 물론 이게 그 사람은 콧대가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상근이라고 그러는 네, 상근. 상근이 말고, 개새끼 상근이 말고, 상근 그래가지고, 요것도 자존심입니다. 이게 상근이 높고 콧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것도 틀려. 그거는 뭐냐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그거네 그러면. 상근은 높고 콧대가 낮은 사람. 그건 이렇게 눈에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핵폭탄처럼 터집니다. 상근은 없고 이 콧대는 있으니까 자존심은 있는 거네. 아니 상근이 상근이 자존심이라니까. 아니 상근이 없는 사람은 상근이 없고 이 콧대가 있는 건 자존심이 있는 거라면서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자존심. 근데 상근도 높고 콧대까지 있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자존심. 나도 상근이 높잖아. 나도 높다. 나도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거라고. 나도 전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야. 보기는 벌렁벌렁해 보이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소신 있고 집에서 열심히 놀 수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 그래서 맨날 우리 오빠랑 나랑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결론 이제 이렇게 자하고 우리입니다. 네. 법령 자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하니까 요거 두 개를 꼭 보고 그럼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예. 부부 관계, 예, 뭐 형제 관계든 부부 관계든 간에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애를 한 대 팼다. 그럼 얼굴 딱 보면 어느 애 패는지 알겠지. 알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누가 용서하는지도 아는 거고.